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좀 피로한 월요일이네요. 파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다룰 내용은 제 과거에 많이 다뤘지만 영양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부작용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쭉 드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메일로 질문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 있죠. 그리고 좀 영양제 성분별로 좀 특수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뭐 신장결석을 유발한다. 그리고 비타민 B3는 예를 들어서 통풍을 유발한다. 그리고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헤르페스, 그러니까 포진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코큐텐은 혈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혈압을 유발하고, 이런 내용들, 이런 특수한 내용들은 말고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 특수한 부작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이미 다 다뤘고요. 일반적인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다 다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오메가3나 이런 칼맥, 이런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복용하실 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죠. 흔한 부작용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런 비타민 B군 제제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흔합니다. 이런 비타민 B군들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위장장애, 이제 가장 흔한 게 따져보면 여기 명치 쪽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이 역류하는 그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비타민 C나 이런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 미네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잘 유발을 하는데, 이런 칼맥이나 미네랄들을 먹고 생기는 그런 위장장애는 흔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이. 먹고 나서 바로 여기가 명치 쪽이 답답하거나 메스껍고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이렇거든요. 아프거나. 그런 게 생기면 이게 위장장애 생겼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이게 위장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이 부작용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위장장애가 반복되면은 위가 계속 축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위가 축납니다. 그러니까 위 기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작용들이 더 심해지고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심해지면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성분을 바꾸거나 위장장애가 좀 덜한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횟수를 좀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식사 도중에 드시는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여기 명치 쪽에 생긴 어떤 그런 위장장애가 가장 흔하고 가장 빈번하고 갑자기 생깁니다. 참고 드시면 안 돼요. 이게 거의 위장장애가 여기 명치 쪽의 부작용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위장장애나 다른 부작용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꼭 밥 먹고 먹어야 되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들은 꼭 식후에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 쪽인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장이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유발이 될 때, 이런 게 반복되면은 절대로 계속 드시면 안 돼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거나 용량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면 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보통 위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는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랑 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통. 위장 트러블이 오래 반복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안 맞아서,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가 두통을 잘 유발하거든요. 몸에서 이제 과민 반응으로 이제 고용량을 복용했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거나 이제 과민 반응, 알러지 반응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통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좀 조절하시거나 원인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좀 더 안 좋아진 예후가 이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어지럼증. 그래서 몸이 막 어지럼증이 생기고 휘청휘청하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기립선 저혈압 같은 어지럼증, 고개를 확 돌렸을 때 어지럼증,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방치해두면은 이제 갑자기 뭐 블랙아웃 같은 딱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조금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는 꼭 원인을 찾아가지고 끊으셔야 됩니다. 원인 찾는 법은 말씀드렸죠. 의심되는 걸 하나씩 빼보는 겁니다. 빼보면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갑자기 실신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눈앞이 시커매지거나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영양제 부작용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소변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죠. 소변의 색깔이 탁해지는 경우, 콜라 색깔의 소변이 나오게 되죠. 되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소변 색깔이 아무튼 노란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색은 보통 비타민들을 먹거나
황이 들어가 있는 알파리포산이나 MSM 같은 걸 먹으면 노란색이 나와요. 네,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색깔이 탁한 진한 색깔, 콜라 색깔 그런 쪽으로 진행되거나 거품이 많이 나오면은 영양제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황달, 눈이 노랗게 되거나 손이 노랗게 되거나 이런 데가 노랗게 뜨는 경우, 얼굴이 노랗게 되는 이런 게 생기면은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변 색깔이 흑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분제나 뭐 미네랄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 말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흑변이 나오면서 혹은 혈변이 나오면서 복통이 동반되는 이런 경우는 흑변 같은 경우는 보통 위나 여기 십이지장 쪽에 출혈이 생기면서 흑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혈변은 그러니까 피 색깔, 빨간 색깔의 변은 보통 장 쪽에, 대장 쪽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보통 흑변은 여기 위장, 위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에게 좀 생기는데 영양제가 그런 걸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군들은 이런 비타민 B군,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같은 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들이에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게 좀 흔한 편인데 그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얼굴이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드름 같은 게 생기거나 오메가3도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 방치해두면은 결국에는 여드름이나 흉터 같은 게 또 남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알러지가 어떤 게 유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먹는 걸 빼보고 넣어보고 해서 알러지가 유발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위장장애, 위나 장 쪽의 트러블,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증, 블랙아웃, 그 다음에 콜라 색깔의 소변 색깔, 그 다음에 혈변이나 흑변, 그 다음에 알러지나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이런 게 그냥 흔하게 생기는 알러지, 과민 반응, 영양제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시면은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조절하셔야 돼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FAQ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주 피곤하고 지루한 월요일이지만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